깜짝이야. 그럼 지금까지 했던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 자, 이제부터 그냥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그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돼. 즉, 이 Q3라고 하는 요소를 없애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얘를 없앨 수 있는 요소 보니까 뭐 있어? X한테 내가 마일을 넣었을 때, 마3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세 가지 요소를 넣으면 얘가 어때? 사라진단 말이죠. 맞죠? 근데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단서는 위에서 찾아줘야 돼. 맞아? 위에 걸로 찾아보니까 우리 F-1 그리고 F2가 몇이에요?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또 다음 밑에 거에서 확인해 보니까 F-2 내가 X한테 -2를 넣은 건가? 잠시만 뭔가 좀 다른데? 그쵸? X한테 -2를 넣었을 때 몇이 나온대? -9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내가 F한테 X한테 3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온대요? 마4가 나온다고 하는 우린 이렇게 네 가지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랑 좀 합치되는 걸 보는 거야. 뭘 봐?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구나. 또 뭐야? 마3을 넣었을 때 마3 맞나? 그치? X한테 마3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오는 거? 마4가 나오는 거. 맞아? 또 뭐야? 내가 X한테 2를 넣었을 때 몇이 나오는 거? 0이 나오는 성질을 이용해 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잠시만요. 그쵸? 마3 넣으면 마10입니다. 내가 애초에 3이라고 잘못 써서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내가 X한테 마이를 넣어볼 거야. 그치? 자,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맞아? 내가 X한테 마이를 넣어도 0이 나오고요. 2를 넣어도 0이 나온대요. 그쵸? 그럼 우리 얘를 처음부터 바로 바꿔 쓸 수 있어. 뭐야? 최고 차이 개수가 A인데 내가 X한테 마이를 넣었을 때 X한테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구나. 맞아? 그리고 마지막 확인해 보면 되지. 뭐야? 내가 이 상태에서 X한테 뭘 넣어줘? 마3을 넣었을 때 A 곱하기 마3 넣으니까 -2 마3 넣으니까 -5죠. 맞아? 즉 10A란 말이야. 얘가 몇이 나온대? -10이 나온대. 맞아? 그러므로 A가 몇인 거야? -1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얼X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이 친구가 얼X구나. 맞아요? 얘한테 1 넣어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오케이 한번 그것까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X한테 우리 마이를 한번 넣어볼까? 오케이? X한테 -1을 한번 넣어보면은 어때?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사라지지? 맞아? 그래서 2차식 우리 얘를 얼X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맞아? 이 얼X가 얼-1이 0이 나옵니다. 맞아요? 다음에 우리가 X한테 2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2가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맞아? 우리 2차식에서 값이 두 개가 똑같아. 맞아? 즉 얘가 뭐란 말이야? 두 개의 근이라는 거지. 그치? 우리 y값이 0이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맞아? 우리 y값이 0이라는 거, y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근이라고 부르지. 그럼 우리 2차 함수에서 두 근을 알았을 때, 근데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를 때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해됐을까? 이래서 얼x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 3차 함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근으로 표현해주긴 합니다. 대신 다른 하나의 마지막 근 내가 모르죠.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요. x-1 그리고 뭐 x 플러스 2를 써준 다음에 나머지 거 모른다고 했잖아. 이 친구를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줄 거예요. 알겠어요? 밖에다가 a라고 적지 않습니다. 안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 밖에다가 예를 들어 뺐다고 한번 쳐보자. 밖에다 빼면은 상수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A랑 B가 곱해져 있는 AB가 나와. 맞지? 근데 내가 얘를 안에다 적어 놓으면 어때? A랑 B는 완전히 별개되어 있는 그냥 합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쵸? 우리 곱으로 보는 게 더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냥 합으로 보기 위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본다는 거.
알겠죠? 요건 그렇게 뭐 문제 풀면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6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항식 fx,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x 플러스 18을 x 플러스 18, 19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이거 읽기 좀 싫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fx 뭐 플러스 뭐 1819를 뭐 181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거 뭐 해달라는 거야? 그냥 써달라는 거야. 맞지? 자, 쓰고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냥 써봐. 아, fx 플러스 뭐 이렇게가 있는데요. 얘를 내가 x 플러스 이렇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1이래. q1x.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fx 플러스 1819가 있는데요. 얘를 x 플러스 1818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적힌대. 어때? 너무나도 귀찮아. 그치?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나 얘를 되게 편하게 적고 싶다. 편하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자, 어때? 얘랑 좀 달라. 기분 나쁘지? 그치? 하나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1번. 제일 첫 번째 식에다가는 x 마이너스 1818을 넣어서 그냥 fx로 바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에서 그냥 뭐야? 1818을 빼준 거지. 그럼 우변항 뭘로 바뀌겠어? x 플러스 1로 바뀌지 않을까? 맞아? 그 다음에 얘도 바뀔 건데 어차피 얘 우리가 모르는 얘를 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q1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어떻게 해주면 돼? 사실은 얘가 x 플러스 1818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1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뀝니다. 맞아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얘도 그냥 fx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1819를 빼줘서.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 x-1 그리고 얘는 q2x 나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맞아?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몇입니까? f-1이죠. 얘가 몇이 나온대? 1이 나온대. 맞아? 또 x한테 1을 넣어. 내가 f1을 봤을 때 몇이 나온대? 5가 나온대. 우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근데 우리 fx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봐보는 거야. x한테 마이를 넣으니까 마일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 a 마이너스 b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또 x한테 1 넣어봐. 그러면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5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b를 4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얘네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지? 두 개 더하니까 2a가 몇이야? 2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a를 1이라고 b를 a가 1이면 b가 몇이야? 1 넘어가 마3 되고 b는 3이었구나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그 네? 네. 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밑에 부분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나는 x 플러스 18 이 친구가 k였으면 좋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x한테 뭘 넣어준가 하면 k 마이너스 이걸 넣어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 x한테 이걸 그대로 넣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어떻게 바뀌어? f k 마이너스 1818 플러스 1818이라는 친구가 그치? 뭘로 바뀌어? 여기한테 똑같이 넣어준 거야. k-1818 플러스 1819 곱하기 q 뭐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 이렇게 사라져서 fk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어때?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k 플러스 1이 나왔죠. 이때 그냥 k 대신에 뭘 써준 거야? x를 써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사실 요건 되게 중요하니까 너네 다 같이 한 번만 기억하자.
함수라는 거는요, 사실 x한테 무엇을 넣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x가 아니라, 사실 x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괄호 안에 f라고 묶여있는 친구의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 x 예를 들어서 우리 fx x 플러스 3이 x라고 쳐봐. 맞아? 예를 들어 내가 x한테 1을 넣었어.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나와? f4가 1인 거지. 맞아? f1이 1인 거에 아니란 말이야. 맞아?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친구도 결국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괄호 안에 k가 들어가 있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k 넣고 이 k를 그냥 1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랑 f 예를 들어 x 5승이라는 친구 누가 봐도 다르잖아. 그치? 근데 x한테 1 넣으면 어때? 똑같죠.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신기한 매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최대한 괄호 안에 조금 이상한 얘가 없으면 돼. 조금 안 예쁜 얘가 있으면 그 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바꿔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A로 바꾼 다음에 마지막 X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친구 그냥 쓰면 돼. 뭐라고 주어져 있는지 보니까 fx라는 친구 플러스 gx라는 친구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래. 맞아? 그리고 또 뭐라고 주어져 있어? 다항식 EFX 플러스 GX라는 친구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F 7X-12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맞아? 이거 나머지 표현해봐. x한테 뭘 넣어주길 바래? 2를 넣어주길 바라는 거지. 왜? qx가 없어져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x한테 2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f14-12, 즉 f2야. 맞아? f2가 뭐래? 어리래. 근데 우리 f2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한테 2 넣어보니까 f2 플러스 g2가 2야. 맞아? 또 뭐야? 2f2 더하기 g2가 6이야. 두 개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f2가 나와. 맞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뭐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야. 맞아? 자, 요거 그대로 한번 봐봐. x한테 2를 넣어보니까 14-12여가지고 사실 얘 나머지는 뭐랑 똑같은 거야? f2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효주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결국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숫자만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17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fx는 x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 x의 4n승까지 더하는 거야. 맞아? 와, 너무 많이 더했다. 조금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더했어. 맞아?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라고 해. 그치? 근데 이 qx를 뭘로 나눠?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고 했어. 맞아?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 건데요. 어떻게 적는지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서 식으로 적으라고 했지. 맞아? 그냥 그대로 적어. 요거 길게 쓸 거야? 아니야, 그 fx만 쓸 거야. 아, fx란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친구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그 당시에 목이 qx래. 맞아? 근데 나머지는 뭐겠어? 나머지는 뭐야? 내가 x한테 뭘 넣어준 숫자야?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일 거야. 맞아? x한테 마일 한번 넣어봐. 우리 1. 얘가 마일이지? 마일 더하기 1이니까 0이야. 우리가 두 개씩 묶었을 때 다 0이 된다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거 4n. 우리 n이 홀수여도 4 곱했으니까 짝수지. 마지막에 짝수로 곱했으니까 뭐가 나와? 0이 나올 겁니다. 맞아? 즉 뭐야?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였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더 읽어보니까 뭐야? 이때 목이라고 했던 q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뭘로 한 게 궁금해? x-1로 나누었을 때 그치? 몫을 내가 kx라고 할게. 나머지는 뭐야?
얼이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맞아? 우린 뭐가 궁금한 거야? 얼이 궁금한 거야. 맞아? 근데 우리 QX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얘를 어때? 아는 친구로 바꾸기 위해서 fx로 바꿔 넘겨버릴 거야. 오케이? QX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느냐?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뭘로 바뀌어? x 마이너스 1 곱하기 kx 플러스 얼. 여기까지 맞아? 그치? 우리 여기다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라고 했어? 얼이었지. 그치? 이 얼을 남겨주기 위해서 뭘 없애줘야 돼? kx를 없애줘야 되잖아. 맞아? 이 kx를 없애는 친구는 뭐야? x가 1이지. 그치? x한테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오케이? x한테 1을 대입하니까 이 친구들이 뭘로 바뀌어? 아, f1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뭐가 돼? 2 곱하기 얼이니까 2얼이 돼. 맞아? 근데 f1은 뭐였는데? 1 다 더한 거지. 맞아? 1을 몇 개 더한 거야? 4n개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 4n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 얼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n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결국엔 다 뭐야? 내가 식으로 적어주냐 안 적어주냐로 갈려버려. 알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정석적인 방법이고 사실 얘가 제일 빨라. 근데 내가 이 방법이 안 떠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방법이 안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봐보자. 자, 선생님이 나눠준다의 개념은 묶어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 그럼 우리 x 플러스 1로 묶이고 안 묶인 얘들만 한번 봐보자. 자, 얘 나 2개씩 묶어서 볼게. 오케이? 자, x 플러스 x제곱이야. x로 묶으면 뭐가 돼요? 1 플러스 x죠. 맞아? 다음에 x 3승하고 x 4승이야. 얘를 내가 x 3승으로 묶어내면 뭐가 돼? 1 플러스 x가 돼요. 맞아? 그 다음 건 뭐가 되겠어? x 5승에 1 플러스 x가 될 거라고요. 맞아? 그리고 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뭐가 되겠어? 4n하고 이 전에 있던 x의 4n-1승이 있을 거니까 내가 x의 4n-1로 묶어냈을 때 나오는 1 플러스 x가 있을 겁니다. 맞아? 그러면 어때? 1 플러스 x로 얘 묶어낼 수 있지. 묶으면 뭐가 나와? x의 3승 쭉 해서 x의 4n-1승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홀수 차수의 애들만 더한 친구가 나왔어. 맞아? 그리고 이 친구를 또 뭘로 나눈 거에 나머지가 궁금하대?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뭐 넣어달라는 거야? x한테 1 넣어달라는 거야. 맞아? x 요거 4n까지 총 4n개가 있는데 홀수는 절반이잖아. 맞아? 아, 절반의 개수 1의 합이구나. 2n이구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사실 전개 정석적인 방법이야. 전개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요, 그냥 내가 진짜 이거 QX 대입하는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얘도 물론 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얘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묶어낸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리한 방법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쵸? 이렇게 일단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17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20 플러스 1, 2020의 제곱 마이너스 2020 플러스 1을 20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요, 어때? 반복되고 있는 얘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죠? 뭐가 반복돼? 2020, 2020, 2020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바꿔줍시다. 1번, 나 2020이라는 친구를 x라고 치환을 할게.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맞아? 얘를 뭘로 나눌 거야? 2017 x-3으로 나누었을 때 내가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얼이 궁금한 거죠. 맞아요? 근데 요거 우변항 보니까 좌변항이죠. 좌변항 보니까 얘 뭘로 바뀌어요? 우리 x 3승 플러스 1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자, x한테 그 3 한번 넣어보자고요. 오케이? 3 넣으니까 어때? 이렇게 사라지죠. 맞아. 3 넣어봐. 27 플러스 1 아니야? 맞아. 어리 뭐가 나왔어요? 28이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요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 치환하면 돼. 아마도 이게 헷갈렸다면은요, 2017을 x로 치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좀 공통적인 예가 있으면은 그 친구로 나눠주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걸로 넘어가서, 177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통적인 거 크게 없잖아. 그치? 그러면 좀 최대한 큰 수로 치환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 2를 x로 치환했다고 한번 해봐. 2를 x로. 그럼 우리 33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개 있겠지. 뭐가 있어? 아, 얘는요, 그냥 2에다가 16 곱해서 32 만들어준 다음에 1 더한 거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16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32 x의 5승 플러스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어때? 5승 플러스 1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좀 다르게 접근하자고. 뭐야? 내가 5승 플러스 1이라고 좀 간단하게 나왔지. 맞아? 그럼 뭘로 하면 돼? 2의 5승이라는 친구를 x로 치환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보니까 요거 잠깐만 2의 뭐야? 3328인가요? 그쵸? 이 친구를 우리가 2의 5승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2의 3승 곱하기 2의 3325로 바꾸면 2의 5승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 2의 3승 그냥 8 그냥 적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2의 3325는 x의 몇 승이야? 얘 5로 나눠주면 5, 6이 30, 5, 6이 35인가? 해서 8 곱하기 x에 665승이 나올 거예요. 맞아? 얘의 뭐가 궁금한 거야?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얼. 맞아? x한테 뭘 넣어준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지. 맞아요? x한테 마일 넣어준 거지. 마일 넣어보니까 어때?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얼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8이 나왔어. 맞아?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다. 자, 우리 음수가 나왔어. 나머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수간의 계산에서. 실수간의 계산에서. 없죠? 그럼 이 마이너스 8이 나오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나눠준 숫자 33을 더해주시면 끝나요. 더하면 몇이야? 25죠. 나머지가 25구나 라고 끝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오케이? 그리고 x 5승이 안 됐던 이유 한 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x 5승으로 그냥 x를 2라고 잡은 걸로 예시를 들어보자. 어떻게 나와? 얘가 x의 3328이 나오죠? 맞아? 그리고 얘가 뭐가 나와? x의 5승 플러스 1이 나오죠? 맞아? 자, 나머지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가 ax 4승, bx 3승, cx 제곱, dx 2가 나옵니다. 왜? 5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4차식부터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x한테 마일 넣어가지고 정리해보고 이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심지어 실근도 안 나와요. 이제 막 허근 같은 거, 무리수 같은 거 너네가 안 배운 개념들 다 넣어가지고 구해내야 됩니다. 어때요? 너무 복잡하겠죠? 4차 함수부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힘들어요. 심지어 얘는 4차 함수가 5차 함수에서부터 파생된 친구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이득이다? 요거 차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거 차수를 줄이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뭐야? 이 친구의 차수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x5승 자체를 그냥 x로 바꿔줘 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는요. 18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가 민경이가 질문한 건가? 그쵸? 자, 이 부분에 혹시 어떤 점이 좀 이해가 덜 됐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영상에서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식이 이거
못해야 된다고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접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심지어 별도 3개인데다가 교육청에서 냈대. 교육청에서 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 너네 수학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아무튼 그냥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은 어때?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자, 주어져 있는 거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어. 맞아? 근데 얘를 뭘로 나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대. 맞아? 그때 뭐라고 주어져 있어? 얼2가 9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fx가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접근이 된 건지 한번 잘 봐보자. 자, 얘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그럼 우리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일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RX를 넘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향을 받는 얘는 뭐야? AX 플러스 B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 앞에 있는 3차식과 2차식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 그러면 한번 봐보자. 자, 2차식과 QX를 곱해서 3차가 돼야 됐었지. 맞아?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돼? 1차식이 곱해져야 돼. 맞아? 그리고 영향을 안 받는 얘들만 만들어주자고. 오케이? 뭐가 있어야 돼? x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보니까 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제곱이 생기네? 근데 우린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qx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이었다까지 우리는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요. fx라는 친구가 qx로 뭐 한대? 나누어 떨어진대. 맞아? 식을 한번 써보자. 그냥 우리 qx가 x 플러스 1인 거 적었잖아. 맞아? 식 그대로 한번 적어봐. fx라는 친구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만 몫은 모르겠으니까 뭐 그냥 블라블라라고 써놓을게. 오케이? 밑줄 쳐놓을게. 나머지가 있대 없대? 없대. 즉 내가 x한테 마이를 넣었을 때 몇이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f-1이 몇이다? 0이다라는 사실을 안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서 f-1이 0이다라는 사실까지 안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사실 요 문제는 뭐 이렇게 푸는 게 맞기는 한데요. 여기서 좀 하나 더 사실 접근해주고 싶은 부분은 원래 접근해주고 싶었던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걸로 안 풀어줬을 거야, 선생님이. 그치? 어떻게 풀어줬냐면은요, 몫으로 바꿨지. 맞아? 지금 얘네 두 개를 보면은 얘가 fx, 원래 뒤에 식이었지. 얘가 qx였잖아. 갑자기 qx로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어? x 플러스 1로 그냥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써준 거야. 맞아?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쵸? 근데 얘가 어때? 1차식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한테 묶여 들어가야 돼? 안 묶여 들어가야 돼? 묶여 들어가야 돼. 맞아? 근데 우리 얼2가 9라는 거 한번 잘 봐요. 너네 좌표평면계 배우긴 했잖아. 맞아? 자, x한테 2를 넣었을 때 어디를 지난대? 9를 지난다는 거죠. 맞아? 2,9를 지나는 우리 1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기울기 모르는 것 뿐이잖아. 맞아? 기울기 그냥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나 기울기 K라고 할래? 기울기를 K라고 했을 때 2,9를 지나는 거 아니야? 맞아? 요거 이해돼? 그럼 얘 전개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KX. 그치? 그리고 또 뭐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9야. 맞지? 근데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1로 완전히 묶여 들어가야 돼. 왜? 나머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뭐랑? K랑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랑. 맞아? 즉 KX 플러스 K랑 동일해야 된다고, 모양이.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K랑 마이너스 2K 플러스 9가 똑같구나.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9가 K더라. 즉 9가 3K였기 때문에 우린 K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효주 이해돼? 혹시 어디 부분에서 좀 이해가 덜 됐어? 요거? 이거 그냥 전개한 거.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9.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치? 선생님이 나누어 떨어진다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얘한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 자, 봐봐.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설명해서 f-1이 0이라고 했잖아. 맞아? 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만 여기가 0이 됐어, 이미. 맞아? 그럼 얘도 어때?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어때? 3k 플러스 9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k가 똑같이 나오지. 몇으로 나와? 3으로 나와요. 이해됐을까? 이 정도 느낌으로도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묶어낸다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요거 이해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면 베스트예요. 근데 이 방법만 알고 있어도 진짜 다른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남겨준다는 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효주도 이해했을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187번부터 연속으로 거의 한 4개 보네요. 한번 가볼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개의 2차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얘가 어떤데? 항상 성립한데. 무슨 말이야? 항등식이라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내가 x한테 1을 넣었을 때 좌변항이 0이 되네? 맞아? 우변항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아? 내가 x한테 2를 넣었을 때 우변항이 0이 되네? 좌변항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보자. 1번 x-1 곱하기 fx라는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며. 맞아? 근데 뭐야? 2를 넣었을 때 혹시 2-1이 0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가 0이라는 거야? f2가 0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 맞아? 다른 근 하나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x 플러스 a라고 적어줄게요. 얘가 뭐인 거야? fx인 거야. 알겠어요? x 마이너스 1을 왜 인수로 가지는 봐봐요. 다시. 자, x한테 2를 넣었을 때 우변항이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적어줄게. x한테 2를 넣었습니다. 그럼 얘가 어때? 2-1이니까 1이지? 1 곱하기 f2니까 f2라고 나오는데 그게 몇이래? 0이 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x한테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y값이 0이다. 근이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x-1 곱하기 x-2 x 플러스 a 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fx가 된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변항도 그대로 적어주는 거지. x-2인데 아까 좌변항에 우리 x한테 1 넣었을 때 0 됐었잖아. 좌변항이. 그럼 우변항도 0이어야겠네. 맞아? gx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1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x 플러스 b여야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앞에 한번 봐줘요. 선생님이 이거 좌변항과 우변항 항등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 x-1, x-1 이미 있어.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는 어때?
똑같아. 그리고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플러스 a로 바꿔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뭐겠어? 아, f1이 마이너스 2네. 맞아? 아, 우리 fx를 방금 뭐라고 지금까지 설정을 했는데 x-2랑 x 플러스 a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기한테 x한테 1을 넣은 f1이라는 친구 1 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1인데 얘가 몇이래? 마이너스 2. 즉 a 플러스 1이 2라는 거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할 수 있다. 맞아? 그럼 gx가 뭘로 바뀌어? x-1, x 플러스 1. 즉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한테 2를 넣게 되면 4 마이너스 1, 3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188번이에요. 잠깐만. 자,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너네들이 이제 점점 이틀 뒤면 수능이죠. 그쵸? 이틀 뒤면 수능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수능 때까지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건 그냥 팁입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별별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진짜 많은 생각이 나요. 막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 거고요. 가끔은 내가 이거 공부를 해서 될까라는 생각도 은근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은 무조건 오거든요. 왜 성적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 안 올라. 정체기가 무조건 있어요. 얼마나 빨리 왔냐 얼마나 늦게 왔냐의 차이일 뿐이지 정체기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체기가 왔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체기 왔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하고 그냥 그만둬요. 그러면 어때? 정체기까지 올라갔다는 거 일단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 그치? 자, 멈추면 혹시 여기서 나 이제 공부 안 해. 멈추면 얘가 일자로 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생각보다 올라온 속도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정체기가 왔어요. 그럼 얘가 유지가 되려면 어때야 돼? 내가 똑같은 양을 공부를 해야지 얘가 유지가 돼. 근데 이게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 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조금 오르고요. 이게 뭔가 쌓였어. 그러다가 내가 쌓인 딱 그 포인트에 도달한 순간 얘가 갑자기 팡 튑니다. 이 순간이 언젠간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와도 성적이 안 올라? 힘들어? 일단은 안 올라도 되니까 안 풀려도 되니까 일단 푸셔야 돼요. 알겠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어, 과학 영어는 뭐 나 안 했으니까 뭐라 안 할게요. 국어 성적 안 올라요. 어느 순간 처음부터 안 오를 수 있어. 내가 베이스가 안 쌓였는데 오를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해. 우리가 운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100kg를 들겠대. 안 되잖아. 일단은 80kg라도 한 40kg라도 열심히 들자고. 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근력이 붙을 거야. 내가 40kg를 원래 한 개밖에 못 들었어. 근데 40kg를 이제 어느 순간 10개씩 할 수 있게 돼. 그때 80kg를 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도 많이 풀면 그 다음 거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쉬운 개념부터 많이 반복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뭐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죠. 공부에서 무조건 통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체력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고3 됐을 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부터 조금 체력을 키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고1, 고2 때까지고 운동이랑 좀 같이 병행을 하세요. 막 진짜 진지하게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볍게 뭐 하루에 밥 먹었으면 산책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 밥 먹고 스쿼트라던가 뭐 그런 거 조금 한다던가 이런 게 나중에 도움이 은근 많이 됩니다. 아무튼 188번 다음 조건은 만족시키는 fx 중에서 차수가 뭐한 거? 가장 낮은 걸 골라달래. 맞아. 밑에 조건이 만족돼야 돼. 결국에 밑에 있는 문장을 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전제는 그냥 적읍시다. fx라는 친구를 보니까요. 이 친구가 나누어 떨어진대. 뭘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로
뭐 요 q1x라고 적을게. 나누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우리 가족 것만 먼저 해석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말이야? fx가 이 친구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 친구가 얘네들을 각각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란 소리야. 맞아?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얘만 인수분해 할 거야. 얘 어떤 모양이 나와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 아닌가요? 맞죠? 자, 이 친구는 뭘로 나와요?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3 아닌가요? 맞아? 그럼 어때? x 플러스 3은 둘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네. 맞아? 근데 없는 얘 뭐야? x 마사 x 마이. 맞아? 아,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fx의 모양에 대해서. 근데 fx라는 친구의 곱은, fx의 형태는 적어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뭐야? x 마이너스 2도 가지고 있을 거고, x 마사도 가지고 있을 거야. 맞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곱해져 있는 얘는 모르겠어. 라고 해서 kx로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리고 이제 나조건 한번 적어보자. 나조건을 적어보시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요. fx라는 친구를 내가 x-1로 나누었을 때 내가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몇이래? 24래요. 맞아요? 즉 뭐야? 내가 x한테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준대? 24가 나와준대요. 맞아요? 자, x한테 우리 1 한번 넣어보자. 왜? 얘가 fx잖아. 맞아? 자, x한테 1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x한테 1을 한번 넣었습니다. 그럼 f1이라고 나올 건데요. 그 f1이 뭐가 나와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맞아? 그리고 뭐야? 얘한테 1 넣은 거니까 k1이야. 이해됐어요?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24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맞지? 그러므로 우리는 K1이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사하고 마3이 곱해지니까 12죠? 맞아? 12로 이렇게 약분해주니까 몇이야? 2가 나와. 맞아? 우리는 K1, 내가 X한테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2가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KX는 뭐야? 모르지. 상수항이어도 되고 1차항이어도 되고 2차항이어도 되잖아. 맞아? 근데 차수가 가장 뭐 했으면 좋겠어? 낮았으면 좋겠어. 차수가 가장 낮은 건 뭐야?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우리 K1이 2야. 그냥 K 자체가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2라고 봐도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한테 만약 KX를 우리가 2라고 얘기를 한 게 뭐라는 거야? 가장 차수가 낮은 친구 G라는 거예요. 맞아?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다? 얘한테 X한테 3을 넣어달라. 맞아요? 자, 3 넣어보자. 3 더하기 3, 6. 3 마이너스 2,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 곱하기 2까지. 몇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12라고 나온다. 괜찮아요? 어디 부분에서 좀 헷갈려? 그 K가 네. 상수항일 때가 GX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쓰면서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KX에서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거는요. 뭐가 가능하냐면 x-1 곱하기 뭐 ax n승부터 해서 뭐까지 다 더한 게 다 가능하죠. 그 맨 마지막에 2만 있으면 돼. 맞아? 그치? 그럼 얘의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어떠면 되는 거야? 얘가 그냥 그대로 0까지 그냥 확 떨어져 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냥 그래서 그래요. 사실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차수가 낮은 얘를 우리가 g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마무리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1189번. 또 1089번이라고 할 뻔했어요. 내 기억에 이거 교재 끝까지 가면 1000번까지 갔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선생님 기억에 1000번까지 갈 겁니다. 아무튼 189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저번에? 알고 있는 정보는 써주자고 했죠.
맞아? 자,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아, fx란 얘가 있는데 얘는 어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야. 맞아? 알고 있는 정보만 쓰자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때? 가족권을 한번 완성을 시켜줄 겁니다. 가족권 한번 써보니까 뭐라고? 자, 가라고 좀 쓰고 한번 해보자. 가족권을 해보니까 fx라는 친구를 뭘로 나누어줘요? x 플러스 1로 나누어줬을 때 그때 나머지는 내가 몰라. qx라고 할래. 맞아? q1x라고 할게요. 그때 내 나머지가 뭐야? 얼이라고 하자. 어차피 상수일 거니까. 맞아? 얘랑 또 뭐야? fx라는 친구를 뭘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3. 맞아? 그때의 몫을 뭐라고 해? q2x라고 할 건데 얘의 나머지도 뭐래요? 얼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을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얘네 두 개가 뭐 한다고 한 거야?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맞아? 자, 요거 선생님이 너네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하나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요, 어를 좌변항으로 이항시킬 거야. 오케이, 둘 다. 오케이? 위에 것부터 이항시켜봐. 어떻게 나와? fx-얼이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과 q1x의 곱이죠. 맞아? 밑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fx-얼이라는 친구가 x제곱마 3의 q2x죠. 맞아? 얘네 두 개는 좌변항과 우변항 각각 항등식이잖아. 맞아? 근데 어때? 매개체로 인해서 얘네 두 개가 같다고 됐네요. 맞아?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요. x 플러스 1 곱하기 q1x라는 친구랑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q2x라는 친구. 얘네 두 개의 모양이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맞아? 우리 얘네 두 개의 모양이 일치해야 된다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한번 봐보자. 자, fx-열 몇 차식입니까? 4차식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4차식이에요? 1인 4차식이에요. 맞아?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x 플러스 1 곱하기 q1x 또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이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랑 얘네들의 모양이 다 동일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q1x라는 친구는 x제곱 마삼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전 문제에서 하나 봤었잖아. 뭐였더라? x-1 뭐 fx였지. 그리고 요거 x-2 gx라고 적혀있는 친구에서 얘 fx가 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고 gx가 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지. 여기서도 그대로 그 관계가 내려와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얘네들에 대한 식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요.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와 뭔가 똑똑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착각인가? 아무튼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와 마무리 하나. 왜? 4차식이어야 됐잖아. 맞아? 하나가 뭐겠어? 나 몰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k라고 적을래.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됐어? 자, 이 관계가 선생님은 그때 좀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요 좀 지워도 될까요? 앞에 부분 좀? 이 친구들까지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족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fx라는 친구가 얘가 뭐였어? 그 목 쪽에 있는 친구였지. 그것 때문에 그대로 써줍니다. 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3과 내가 모르는 x 플러스 k란 친구가 있고 나머지가 몇이야? 얼이었다 라고 그냥 적어준 게 가족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요. 이번엔 나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봐야지. 그치? 그대로 써주면 돼. 뭐라고 되어 있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x로 뭐 한대?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x 대신에 요거 x 플러스 1 좀 보기 싫잖아. 뭐 넣어주면 되겠어? x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얘도 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치? 인수분해 한번 해서 가보자. 우리 f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죠. 맞아? 이때 x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쵸? 무슨 말이야? 아, 내가 x한테 0이나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맞아? 아, x한테 0 그리고 x한테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f0은 f1이고 얘가 5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대로 확인해보자. x한테 0 넣어볼게요. f0. 자, 0 넣으니까 어때? 1, 마3, k지. 맞아? 마3k. 그리고 뒤에 있는 얼. 맞아요?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아? 다음 f한테 뭐 넣어? 1 넣어야겠지? 자, f1 한번 볼까? f1이란 친구는 뭐가 나와? 2, 마이, 1 플러스 k지. 2, 마이, 1 플러스 k니까 마사 마이너스 4k 플러스 얼입니다. 맞아요? 얘네 두 개 연립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얘네 두 개 연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각각 나머지랑 k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야? fx의 모양을 다 알았으니까 x한테 4만 넣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좀 어려워.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왜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별 2개만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난 이거 별 3개로 줘도 충분히 괜찮은 문제라고 난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는요. 191번 문제 우리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풀고 우리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2차당식 px랑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요. 그쵸? 뭐라고 주어져 있어? 2차당식이래.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 그냥 몇 차 함수인지만 줬구나. 맞아? 자, 가족권부터 해석해보자. 가족권을 보니까 이 px라는 친구랑 qx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온대? 0이 나온대.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맞아?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 qx라는 친구는요. 마이너스 2px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px가 이거 얘입니다. 예를 들어 3x 플러스 2였다면은 qx는 뭐라는 거야? 그대로 마이를 곱해준 마이너스 6x 마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그냥 고배 관계.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항등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자. 오케이? 다음 나조건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px라는 친구랑 qx를 곱했더니만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qx 적으면 안 되지. kx라고 할게요. 나누어 떨어질 거래요. 맞아? 자,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qx랑 px의 모양이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냐 안 곱해져 있느냐의 차이였지. 맞아? 그럼 사실 이거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무조건 인수가 2개야. px랑 qx를 곱했잖아. 맞아? 0이 되는 요소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2차식이니까. 근이 똑같아. 그냥 근이 똑같은데 하나는 이런 모양인 거고 하나는 좀 더 가파르게 이런 모양인 것 뿐이야. 맞아? 근 자체는 동일할 거라고. 이해됐어? 즉 얘를 곱했을 때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떤 모양이야? x마이라 x-1로 나오잖아. 맞아? 얘가 하나씩만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개씩 더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맞아? 무조건 더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아,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만족이 돼야 되는구나. 이해됐어? 괜찮아? 이제 아직 이거 답 아니야.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만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앞에서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숫자 있어도 되지?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K라고 얘기해 줄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 px의 모양이 이거 얘입니다. x-1과 x-2가 곱해진 거라고 쳐봐. 얘인데 똑같아졌네. 그러면 이제 qx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마이를 곱해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마일의 x 마이너스 2가 되지. 맞아? 그리고 얘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때? 인수가 무조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얘가 제곱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얘네 두 개가 근이 똑같기 때문에 근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야. 곱하는 순간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한 상태로 진행을 해봤을 때 근데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개수는 차이가 나도 됐었잖아. 그리고 개수가 1이라는 말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그냥 K라고 통합해서 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QX가 마이너스 2PX인 것까지 적용해서 한번 다시 써보자. 오케이?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쓰이냐면은요. PX 곱하기 QX라는 친구가 결국에 마이너스 2PX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지? 그치? PX 곱하기 QX. QX가 마이너스 2PX니까. 맞아?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K. 여기까지 맞아? 이해됐어? 얘네 두 개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주어져 있어? P0이 몇이래? 마이너스 4래. P0이 마4래. 이거 활용해달라는 거지. 그치? x한테 0 한 번만 넣어볼까? 0 넣으니까 얘가 P0의 제곱이야. 마4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 2 곱하기 16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0 넣으니까 뭐야? 아, 마1의 제곱 1, 마2의 제곱 4, 4K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아, K가 8이구나. 그치?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K가 8이야. 내가 마2로 나눠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4가 돼요. 맞아?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맞죠? 아, 미안해. 요거 마이로 약분하지 말자. 요것만 미안해요. 요것만 수정을 할게요. 요걸로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너네가 조금 혼동이 생길 수도 있겠다.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 마이는 그대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요거의 모양은 다시 원상복귀 시킬 거야. 이거 뭐였어? 우리 px 곱하기 qx였죠. 맞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전에 px 곱하기 qx라는 친구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결국에 여기서 위에서 보자. px라는 친구는 결국에 x-1 곱하기 x-2에다가 최고 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 거지. 맞아? 얘한테 x한테 0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p0가 몇이 돼요? 2a가 됩니다. 맞아? 얘가 몇이어야 돼? 마4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아? 그러면은 여기 다시 적을게요. 그러면은 우리 a가 마이너스 2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px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2 곱하기 x마1, x마2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qx는 뭐라고 할 수 있냐? px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x마1, x-2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어? x한테 4를 넣어준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몇이야? 24라고 마무리가 되더라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K랑 네. 마이너스 2랑 4 곱한 거는 다른 거예요. k랑 마이너스 2랑 4 곱한 거요? 그 K가 8 네. 이었으니까 그쵸?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지는 않은데 그냥 마지막에 확인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서 접근을 해줬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산식에서는 마지막 8인 거 확인해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까 혹시? 한 번만 다시 적어줄까? 자, 아까 전에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왔었냐면은요. 자, 다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px의 제곱의 형태가 뭐라고 나왔냐면 8 곱하기 뭐였지? x-1의 제곱, x-2의 제곱이 됐었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때 여기에서 접근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된 거냐면요. 어차피 우리 x한테 0을 넣었을 때 마사인 거 활용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나눠보니까 뭐가 나와? 마사가 나왔어. 맞아? 그래서 보니까 우리 px를 알려면 루트를 씌워줘야 되잖아. 맞아? 얘를 루트를 씌워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사에 대해서 x-의 제곱, x-2의 제곱이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사실 안 예쁩니다. 그쵸? 음수가 나와 있는 거 아직 너네가 안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루트가 나와 있으면 너네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접근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 px의 모양을 그냥 보니까 아까 px라는 친구가 무조건 x-1과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만 모른다고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P0이라는 친구, 즉 얘 계산하는 2A라는 친구가 마사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접근해 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K 구하는 식은 지원.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확인하는데 검산할 때 쓰이긴 할 건데 굳이 검산하지 않고도 답은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현재 시간 41분입니다. 우리 45분까지 잠깐만 쉴게요.
딴 건 몰라도 C단계는 녹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쪽 걸 넣고 반대로 뒤집어 줄 수 있어요. 아하, 당연히 가능하죠. 아, 이게 생각보다 신경 쓰이겠구나. 좋아요. 자, 인수정리의 응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인수정리의 응용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아마도 은근 익숙할 거예요. 자, 어떤 말이었냐면은요. 2차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2차 함수의 근은 몇 개예요? 2개죠. 맞아. 허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2개입니다. 중근 또한 2개인 거예요. 왜? 중복되는 근이라는 의미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의 근은 몇 개일까요? 3개일 겁니다. 4차 함수는 4개, 5차 함수는 5개. 맞아요. 그리고 n차 함수의 근은 몇 개야? n개일 거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자. 192번을 보니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 맞아? 근데 뭐야? 내가 x한테 마일을 넣었을 때 y가 0이래. 뭐야? 마일이 근이라는 거네. 그치? 또 x한테 1을 넣었을 때 y값이 0이래. 근이래. x한테 2를 넣었을 때도 0이래. 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성질만 좀 정확히 이해를 해놓으면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fx라는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였구나. 맞아? 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해. 즉 x한테 뭘 넣어줘라? 마이너스 2를 넣어줘봐라는 거죠. 맞아요. x한테 마이를 넣어봐. 즉 f-2라는 친구가 마이 넣으니까 어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 넣으니까 마3, 마이 넣으니까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맞아? 다 곱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2. 맞아? 이 친구가 뭐래요? 어리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효주도 괜찮아요? 우리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활용이 되는 193번 문제가 좀 중요해지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3차 함수의 혹시 모양 아시나요? 꼬불꼬불 좀 한데 혹시 모양 알아요? 대충 모양만 알려주면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3차 함수의 모양은 약간 이런 모양인데요. 자, 뭐래? F1, F2, F3이 뭐가 나오는데? Y값이 1이 나온대. 맞아? 생각 한번 해봐. 아, Y값이 1이 나온대. 그치? 그러면은 나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면은요. 자, 그럼 우리 얘네한테 모든 항에다가 1을 한번 빼주자. 오케이? 자, 1을 빼주면 얘가 어떻게 나와요? F1-1은 F2-1이고 F3-1이 뭐가 나와? 0이 나와. 맞아? 자,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랬어. 우리가 얘한테 그냥 상수 1 빼봤자 3차 함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아, fx-1이라는 친구가 뭐가 나와? 내가 x한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럼 얘가 나중에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있는데 내가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궁금해? x한테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죠. 그쵸? 자, 이제 선생님 이거 길게 안 쓸 거야. 자,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가 궁금한 거야? f4가 궁금한 거야. 맞아? 지금 뭘 넣어달라는 거야? x한테 4를 넣어달라는 거야. 넣으면 어떻게 돼? f4-1이라는 친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이지. 맞아? 마일 넘겨주면 뭐가 나온다? 7이 나오면서 2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원래 안 풀어주려고 하긴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자. 194번. 자, 이거 한번 추측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올까? 왜 오류가 났니? 자, 봐봐. F1은 1이래. 맞아? F2가 2래. F3이 3이래.
맞아?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 1이 나와. 2를 넣었더니 2가 나와. 3을 넣었더니 3이 나오죠. 맞아?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는 조금 외워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외워주세요. fx가 몇 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맞아? 근데 봐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규칙성이 존재하죠. 맞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그냥 x마1, x마2, x마3을 그냥 적어주세요. 맞아? 근데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내가 x한테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 1을 나와. 2 넣었을 때 2가 나와. 3 넣었을 때 3이 나와. 뭐밖에 없어? x 넣어주면 돼요. 이건 살짝 알아둬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좀 적어드립니다. 그쵸? 이거 한번 확인해봐. 1 넣었을 때 뭐 나와? 1 나오죠. 2 넣었을 때 2 나와요. 3 넣었을 때 3 나와요. 이거는 너네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3차 함수에서 값 3개가 동시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 1차 함수 생각해봐. 점 하나를 지나는 1차 함수 무수히 많죠? 너무 많잖아. 근데 어때? 우리 점 2개를 지나는 1차 함수 1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리 또 생각 한번 해보자. 점 하나를 지나는 2차 함수 무수히 많습니다. 맞아요? 또 점 2개를 지나는 2차 함수 무수히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 점 3개를 지나는 2차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점 3개? 그러면 3차 함수는 어떨까? 점 3개를 지나는 3차 함수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1개, 2개, 3개 다. 맞아? 근데